니스, 리옹 등 프랑스 남부 쪽을 중심으로 극심한 테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경 무슬림들에 의한 극단적인 테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어떤지 프랑스 마르세유 최득신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득신 특파원, 연이어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2주 전 파리 근교에서 무하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한 중학교 교사 사무엘 파티인데요, 이름이. 그 교사에 대한 테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주 만에 또 일어난 사건이라 정말 큰 충격에 쌓였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충격에 휩싸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강경책이 테러에 더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3명의 죽임을 당한 테러 사건은 성당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오늘 또 방송을 보면 언론에서는 종교에 대한 전쟁을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도 언론들도 아주 매우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슬람에 대한 감정과 이해는 더 안 좋아졌고 모스크에 돌을 던지거나 좋지 않은 낙서를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무슬림에 대해 열려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테러와 극단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강한 이슬람 국가인 북부아프리카, 그러니까 알제리와 튀니지, 모로코 같은 나라죠. 이 나라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북부아프리카를 수백 년 동안 식민지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북부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에 거주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강한 무슬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인권을 종교보다 중요시 여기는 프랑스에서 이들을 자극할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확률이 있지요. 근데 이제 북부아프리카에 그런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럴 때마다 테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슬람을 허용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이슬람에 거스르는 일이 생길 때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네, 현재 긴장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전쟁이 좀 수그러들 경에 IS 대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마르세유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곳에서 모스크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이맘이 공식적인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IS 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왔지만 이곳에서 다시 이슬람을 위한 성전을 시작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한 거죠. 이 설교가 경찰들에게 발각이 되었고 6개월간 모스크가 폐쇄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슬림에 대한 그 긴장이 많은 편이고 프랑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모스크에 대한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프랑스가 이슬람에 대한 강경책을 발표했지만 무슬림들의 이주를 막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난민들 중에 정말 강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이슬람에 대한 강경책과는 다른 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봉쇄령이 오히려 극단적인 갈등을 막는 방책이 되고 있다면서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0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두 번째 전국 봉쇄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봉쇄령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봉쇄령 때문에 또 모스크나 이슬람 무슬림들과의 그 마찰과 그 만남이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도 봉쇄령 때문에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긴장도 높은 프랑스 현지에서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